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4월 28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뉴스 먼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 혁신 허브 총괄이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 CBDC 발행 논의가 필요해졌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비트코인이 새로운 준비 통화가 되는가에 대한 기사도 있는데요.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포브스 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 비트코인이 올해 최고의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그레이스케일에서 올해 채굴된 이더리움의 약 50%를 매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소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마이닝 풀 서비스를 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고양시에서 블록체인 기반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 특허를 출원했다라고 합니다. 포르투갈에서 지금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기술 지원 프리존을 조성한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텐센트 산하 위뱅크가 이 지난해 블록체인 특허 출원 랭킹 3위에 올랐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소식인데요. 국제결제은행 혁신허브 총괄 브누아 꾀레가 최근 엑센추어 이 브레튼 우즈 개혁위원회 그리고 디지털 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웹 세미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CBDC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꾀레 총괄은 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일정 거리를 두고 경제를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기술의 가치가 드러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이 지역 간 이동 봉쇄 기간 동안 경제를 재개하기 위한 잠재적인 솔루션으로 토큰화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총괄은 이 CBDC에 관한 논의는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라면서 코로나19가 현금 쇠퇴를 가속화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미 결제 수단의 다양화와 여러 위협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결제 수단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부문이 빠른 기술 변화의 최전방에 있다고 하면서 이 신속한 디지털 결제 전환은 수십억 소비자를 위한 비용, 투명성, 편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괄은 봉쇄 조치가 풀리고 경제가 재개되면 고객들은 다시 은행 지점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가상금융 전환이 가속화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코로나19가 결제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꾀레 총괄은 이 국제결제은행 혁신허브가 금융기술 트렌드를 연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중앙은행과 규제기관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토큰화 그리고 오픈금융, 이 레그테크, 규제 이행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섭테크라고 해서 이제 감독 기술 뭐 이런 것들이 혁신허브의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맞이하게 될 미래를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디지털화가 굉장히 촉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많이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 됐었고 이런 이제 결제 수단 부분에서도 이러한 환경이 영향을 받고 결국에는 이 사태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과거의 그런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디지털 결제 방식이나 디지털 방식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앞으로 이 디지털화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자산의 디지털화 그리고 결제 체계의 디지털화가 앞으로는
그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 비트코인이 새로운 준비 통화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따라 새로운 준비 통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그 비트코인이 글로벌 준비 통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평론을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공조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했다라고 하는데요. 동시에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현대적인 새로운 글로벌 준비 통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해당 미디어는 암호화폐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유롭게 참여하고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포용적 금융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단순히 법정화폐를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보면서 금융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상품이어야 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에서는 이 비트코인은 특정 정치 권력을 초월한다. 동시에 알고리즘과 컴퓨팅의 가치 속에서 파생됐다. 암호화폐는 완전히 현재의 금융 시스템을 재편할 수 있고 암호화폐가 새로운 글로벌 준비통화 후보가 될 수 있는 이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뭐 비트코인이 앞으로의 준비통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현실성이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준비 통화가 뭐 바뀐다고 하더라도 꼭 그게 비트코인이 될 거라는 뭐 장담은 당연히 못하겠죠. 지금 현재에도 다양한 뭐 새로운 통화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도 뭐 CBDC를 만들고, 그 페이스북에서도 리브라가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요. 다양한 통화들이 이제 나오는 와중에 과연 어떤 것들이 진짜 준비 통화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블룸버그사나 연구기관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이 마이크 맥글론 선임 상품 투자 전략가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처럼 뒤숭숭한 한 해에 비트코인이 안정적이고 성숙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금과 함께 지속적으로 환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한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세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상품인 원유보다 작고 S&P와 비교해서도 최저 수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변동성이 많이 좀 비트코인이 줄어들긴 했죠. 그래서 원유가 오히려 지금 최저로 막 갑자기 떨어지는 양상들,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에 그 동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고, S&P나 이제 뭐 다른 주가보다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최근에는 오히려 안정세로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안정세는 곧 또 변동성, 큰 변동성으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일정 부분 단기적인 시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포브스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올해 최고의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비트코인 시장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는 이 갑작스러운 이 팬데믹 사태가 야기한 불확실성 상황에 놓여 있는 와중에 폴 도노반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염병과 정책적 대응, 이에 대한 경제적 반응이라는 세 가지 불확실성에 부딪히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중 한 가지만 달라져도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음 달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는 시장 내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뭐 반감기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려서 좀 짧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금융 컨설팅 업체 퀀텀 이코노믹스의 공동 설립자인 마티 그린스펀은 이 비트코인은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가장 좋은 실적을 보였다면서 신규 자금 유입과 반감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호실적을 이어가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섬 소재의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코너 데니스 코 대표는 현재 시장은 예기치 못한 글로벌 위기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면서 이에 더해 앞으로 9개월 동안 비트코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업계 전반에 또 한 번의 대규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지표가 가리키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긍정적으로 또 바라보고 있네요. 그리고 런던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 CEO 마커스 스워너풀은 10년간의 주식시장 호황이 끝났다. 채권도 압력을 받고 있고 수많은 주요 상품 가격이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들어오는 양쪽 완화 자금을 통해 연말 비트코인 가격이 서서히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CEO는 이 수백만 국민에게 1,200달러가량이 지급되는 코로나19 경기 부양 자금 일부가 비트코인 시장으로 이입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이 암호화폐 시장의 참여자들이고 여기 이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의 전망은 여러분들이 그냥 좀 가려가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업계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보시길 바라고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부분만 있지는 않습니다. 전망에서도 또 부정적인 전망들도 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 비트코이니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 업계 전문가를 인용해서 이 거시적 요인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는 아직 바닥 근처도 가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최근 몇 주간 미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반등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일구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최악의 시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 다수 전문가가 글로벌 증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단기 상승 여력이 크지는 않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소식인데요. 그레이스케일이 올해 채굴된 이더리움의 약 50%를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 펀드 그레이스케일이 올해 채굴된 이더리움의 약 50% 물량을 매입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 들어 4월 24일까지 채굴된 이더의 물량이 지금 150만 개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12월 31일 기준 523만 200주였던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이 4월 24일 기준 1300만 25만 5400주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는 주당 0.094270 이더 정도로 이 기간 동안 75만 6239 이더를 사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수치를 계산해 보면 이 그레이스케일은 2020년 채굴된 이더리움의 48.4% 이상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신탁 유입액이 1.1억 달러로 지난 2년 유입 총량 9,580만 달러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에 대한 매수세가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매수세가 꽤 큰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더 많이 매입한 그래프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곧 출시되는 이더리움 2.0의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은 보고서를 통해서 새로운 개념과 지분 증명에 대한 이점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격은 이제 급락했던 3월 중순 대비해서 50% 이상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둔화되었던 가격에서 이제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과연 이 흐름이 이더리움 2.0 출시까지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시장에 또 영향을 받고 다시 출렁이는 그런 가격대가 다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너무 기대치만 갖고 투자를 임하시는 건 조금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 보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에 조금 더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수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마이닝 풀 서비스를 개시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현지 시각 지난 월요일 자사의 비트코인 마이닝 풀 서비스를 공식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는 초기 제공되는 FPPS를 사용해서 비트코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비트코인 블록 보상의 수익과 이 거래 수수료의 일부가 마이닝 풀 참가자 간에 공유가 된다고 합니다. 향후 오퍼링은 작업 증명 및 지분 증명 기반 네트워크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낸스 마이닝 풀은 사용자에게 마이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바이낸스 거래소를 보완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P2P 플랫폼에 직접 액세스하여 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채굴 수입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거래소는 4월 초에 공식적으로 자체 마이닝 풀 서비스를 공개한 바가 있는데, 이 바이낸스 CEO인 저우창펑은 금요일 트위터 SNS에서 자사의 마이닝 풀이 첫 번째 비트코인 블록을 채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4월 현재 마이닝 풀의 해시 비율 이제 분포를 공개를 했는데요. 9월에 시작된 OKX 거래소의 점유율은 네트워크의 약 7%로 증가세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 세계 최대 거래소 중에 하나인 이 바이낸스가 이 비트코인 마이닝 풀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새로운 또 경쟁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거래소와 연계해서 또 다른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얼마나 이 시장의 또 경쟁이 격화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양시 블록체인 기반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고양시가 블록체인 기반 온실가스 관리 체계인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특허 출원을 마쳤다고 27일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과학적인 탄소 저감량 측정과 파리협정 원칙에 따른 탄소 저감량 이중 산정 방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 있는 시설의 온실가스 저감량 산정 시 이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해 관리함으로써 시설 관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고, 이 실시간 위변조 모니터링도 가능해져서 통합에너지 관리에 대한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 입장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반의 그 시스템을 지금 이제 구축해 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포르투갈에서도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기술 지원 프리존을 조성한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포르투갈이 완화된 규제 체계를 통한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등 다양한 신기술 연구 개발을 지원할 자유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포르투갈 정부는 국가 디지털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이 기술 자유구역 수립안을 채택했고, 규제와 법률 부담을 덜어서 새롭고 실험적인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지로 폰 비에라 델 알메이다는 자유구역에 도입되는 법률 체계는 규제 샌드박스보다 더욱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를 넘나드는 실험 활동을 촉진하고 이제 간소하기 위한 법률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 블록체인,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3D 프린팅, 가상현실,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등 모든 첨단 기술의 기회를 활용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하고 개발하기 위한 이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텐센트 산하 위뱅크 지난해 블록체인 특허 출원 랭킹 3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인터넷 대기업 텐센트가 설립한 중국 최초의 민영 인터넷 은행 위뱅크가 이 10대 글로벌 금융 특허 출원 기업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위뱅크는 지난해 기준 632건에 이르는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하며 작년 순위 5위에서 2단계 상승한 3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알리바바, 2위는 텐센트가 차지를 했다고 하고요. 위뱅크가 전 세계에 출원한 전체 특허 중 80%가 이 블록체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중 블록체인 특허는 오픈소스 컨소시엄 체인 인프라에 집중이 되어 있고 40%는 미들웨어, 12%는 알고리즘, 프라이버시, 크로스체인 기술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특허 출원 활동은 은행 산업이 기존 인프라를 보강하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핀테크 역량을 확보하고 이 오픈소스를 통한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뱅크는 지난해 전세계 개발 커뮤니티와 협력 추진하는 오픈소스 핀테크 전략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이 블록체인 관련 특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뭐 특허만 많아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관심 있고 연구개발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위뱅크는 이 텐센트 산하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1위가 알리바바고 2위가 이제 텐센트인데 뭐 텐센트와 위뱅크는 뭐 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해질 것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CBDC를 발행하고 또 이걸 유통하는데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아마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관심들도 그리고 이 기업들하고의 연계성들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